영화를 보고 나오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액션은 진짜 미쳤다. 솔직히 저도 동의합니다. 미친 듯이 쫓아오는 자동차 추격 장면, 숲속에서 말을 타고 질주하는 장면, 한국 영화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규모의 액션이죠. 이 장면들만으로도 극장에서 볼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화가 끝난 뒤에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건 화려한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이 콘텐츠 리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에 주의해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극 후반부 전투형 외계인과 여왕 외계인이 나눈 짧은 대화였습니다. 함선이 추락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심장으로 왕자님을 살려냅시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편 떡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영화는 마지막을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의 대사로 마무리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 하나로 저는 영화 전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반추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떡밥을 하나씩 설명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당장 떡밥에 대한 추측글이 엄청 많으니까요. 오히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야 보이기 시작한 한 가지 관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며 제가 느낀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아주 명확한 구도를 만듭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계인이 나타납니다. 흔히 진격의 거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습니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싸웁니다. 이에 황정민은 마을을 지키고 조인성 팀은 숲으로 들어가 외계인을 추적합니다. 관객인 우리도 자연스럽게 인간인 그들과 같은 편이 됩니다. 외계인은 적이고 인간은 피해자입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철저하게 인간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외계인에 대해 뭘 알고 있었을까요? 왜 왔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지키려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립니다. 괴물이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생각해보니 자연스럽게 외계인을 괴물이라고 믿게 만든 장치처럼 느껴졌죠. 인간들은 마을을 침략한 외계인을 쓰러뜨리고 작은 승리를 쟁취합니다. 관객은 잠시나마 안도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아주 잔인하게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조인성 팀은 숲속에서 더 많은 외계인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믿었던 순간 영화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극히 일부일지도 모른다. 이 장면은 단순히 외계인이 더 많았다는 반전이 아닙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가 이해한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영화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장면인 동시에 관객의 시야를 흔드는 장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 우리는 처음으로 외계인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영화는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됩니다. 엄청난 액션씬을 즐기다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조인성이 전투형 외계인과 싸우다가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몰린 순간 외계인이 언어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외계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닙니다. 왜 말을 걸었는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전까지 외계인들은 사람을 발견하면 거의 망설임 없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인성에게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왜였을까요? 영화는 끝내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홍진 감독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장면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는 내내 외계인을 하나의 종족이자 그저 인간을 공격하는 침략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장면들로부터 작은 균열들이 생깁니다. 혹시 외계인이 우리와 대화를 원했던 건 아닐까? 적어도 그 장면은 외계인을 단순한 괴물로만 볼 수 없게 만든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우리는 처음으로 외계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함선은 추락했고 왕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자 전투형 외계인이 이 심장으로 왕자님을 살려냅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외계인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했고,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했고, 왕자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영화 내내 외계인의 목적을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들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게 이 영화가 가장 무섭게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이름부터 붙입니다. 이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의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되죠. 영화 속 외계인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은 이름도 사연도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5분 동안 영화는 그들을 왕자를 걱정하는 신화로,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방법을 찾는 존재로 그립니다. 그 순간 우리가 약 2시간 반 동안 믿었던 괴물이라는 정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수많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더 거대한 함선이 추락했을까? 외계인들은 전쟁 중이었던 걸까? 더 큰 세력이 존재하는 걸까? 영화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속편만 노린 결말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감독은 우주전쟁을 설명하려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보여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필사적으로 싸우던 이 사건조차 더 거대한 세계에서는 하나의 작은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 마지막 거대한 함선은 단순한 속편 떡밥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야 영화의 제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호프, 희망. 처음에는 인간이 살아남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인간은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고 외계인도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각각의 존재들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영화 곳곳에서 각각의 존재들이 서로를 이해할 가능성, 즉 희망을 남겨두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입니다. 영화를 다르게 본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오히려 그 점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는 늘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질문을 남겨왔습니다. 추격자는 정의에 대해, 황해는 생존에 대해, 곡성은 믿음에 대해 질문을 던졌죠. 저는 호프가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는 내내 외계인의 괴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괴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걸까요? 어쩌면 호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외계인이 아니라 낯선 존재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